왔던 친절은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깊은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온 마음을 내어준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연해지고 가장 많이 배려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가벼워집니다. 돌아오는 것은 고마움이 아니라 만만함이었고 존중이 아니라 익숙함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배려했는데 상대는 그것을 당연한 권리처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 내어준 사람은 어느 순간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조용히 무너집니다. 그 마음이 무너지기까지 우리는 미처 알지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에는 보이지 않는 저울이 있습니다. 그 저울은 누가 더 많이 주고 누가 더 많이 받는지를 끊임없이 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균형이 맞아 보이던 관계도 한쪽이 계속해서 참고 맞추다 보면 저울은 조금씩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울기가 심해질수록 받는 쪽은 주는 쪽을 존중하는 대신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이상해서 쉽게 얻은 것에는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공짜로 주어진 호의는 아무리 커도 시간이 지나면 원래 그런 것이었다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미안해하며 받던 배려도 나중에는 받지 못하면 서운해하는 요구로 바뀌어버립니다. 잘해주는 사람이 어느 순간 화를 내지 못하고 싫은 내색조차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면 관계는 더 이상 관계가 아니라 한쪽의 일방적인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과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을 무의식 중에 구분합니다. 그 기준은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가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지킬 줄 아는가에 있습니다. 아무리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마음이 상하는 순간을 표현하지 못하면 상대는 그 침묵을 괜찮다는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쌓인 침묵은 결국 존중이 아니라 무시로 되돌아옵니다. 사람은 상대가 어디까지 참아주는지를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의도적으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의 본성은 저항이 없는 곳을 향해 조금씩 더 나아가려 합니다. 누군가 화를 내지 않고 계속 웃어 넘기면 그 웃음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해주기만 하고 아무런 선을 긋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곳까지는 와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는 셈이 됩니다. 결국 존중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자신의 경계를 지키지 않아서인 경우가 많습니다. 착함과 만만함은 다른 것인데 사람들은 이 둘을 자주 혼동합니다. 착함은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만만함은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둘 다 비슷하게 보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만한 사람으로 오해받는 일이 생깁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배려를 하면서도 자신이 존중받아야 할 순간에는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반면 만만해지는 사람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 두려워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계속 숨기다가 결국 자신이 없는 사람처럼 대해집니다. 사람에게 존중이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지 상대가 알아서 챙겨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나의 가치를 낮추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심으로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다면 내가 얼마나 더 잘해줄 수 있는가 보다 내가 얼마나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합니다. 존중받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자신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줄 압니다. 싫은 것은 싫다고 말하고 힘든 것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관계를 깨트릴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더 깊은 신뢰를 느낍니다. 둘째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자신의 중심을 지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는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잃어버리는 지름길이 됩니다. 셋째로 그들은 베풀되 대가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는 순간에는 분명히 선을 긋습니다. 호의를 베푸는 것과 자신을 낮추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넷째로 그들은 말보다 태도로 자신을 증명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이나 변명을 하지 않고 담담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중을 불러일으킵니다. 다섯째로 그들은 거절할 줄 압니다.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타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존중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존중은 부탁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 세상은 늘 가장 마지막 순서를 내어줍니다. 가장 나중에 배려받고 가장 먼저 희생하는 자리가 그런 사람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해주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나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에게 잘해준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문제는 잘해주는 마음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마음을 지킬 울타리가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울타리가 없는 마음은 아무리 따뜻해도 결국 짓밟히고 맙니다. 그러니 이제는 잘해주는 방법이 아니라 잘해주면서도 나를 잃지 않는 방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관계 안에서 나를 지킨다는 것은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지 않으면서 상대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은 처음부터 어긋난 기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아끼고 자신의 감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신을 소중히 대해달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는 잘해주면 결국 상대도 그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받은 만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익숙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사랑과 배려를 주어도 그것이 계속되면 상대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되고 결국 그 배려가 사라졌을 때 비로소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주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하게 주느냐입니다. 건강하게 준다는 것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내어주고 그 이상은 스스로를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을 아끼는 마음과 자신을 지키는 마음은 결코 상반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둘이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건강한 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사랑은 결국 희생으로 끝나고 희생은 언젠가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자신을 지키면서 베푸는 사랑은 오래도록 지속되며 서로에게 신뢰를 쌓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법과 함께 나를 지키는 법을 동시에 배워야 합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무시당하는 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마다 자신을 탓하며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지만 그 헌신이 나를 소진시키는 방향으로만 흘러간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 파괴에 가깝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배려는 상대를 위하는 동시에 나 자신도 지켜내는 균형 속에서 존재합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먼저 자신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는 만큼 세상도 나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나를 하찮게 여기면 세상도 나를 하찮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존중은 밖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잘해주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되 그 마음을 지킬 울타리 하나를 마음속에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웃어주되 나의 감정을 숨기지 않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배려하되 나의 시간과 마음도 소중히 여기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거절해야 할 순간에는 미안해하지 않고 담담히 거절하는 연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조금씩 나 자신을 지키는 연습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사람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존중은 부탁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착한 사람이 많고 그 착함이 짓밟히는 순간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 착함이 짓밟히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에 작은 울타리 하나를 세우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잘해주는 마음은 그대로 간직하시되 그 마음을 지킬 힘도 함께 가지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그 누구보다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 스스로가 지켜낼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도 이런 일은 똑같이 벌어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부모가 오히려 자식에게 서운한 소리를 듣는 경우를 우리는 흔히 봅니다. 평생을 희생하며 살아온 부모는 자신의 헌신이 당연히 자식에게 감사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것에 익숙해진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희생이라 여기지 않고 그저 원래 그런 것이라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더는 내어줄 것이 없어졌을 때 비로소 서운함과 실망이 오갑니다. 이것은 부모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 안에 자신을 지키는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쪽이 모든 것을 맞추고 참아주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한쪽의 목소리만 커지는 관계로 변해갑니다. 처음에는 배려로 시작된 것이 나중에는 당연한 의무가 되어버리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오히려 비난을 받는 처지가 되어버립니다. 건강한 부부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관계입니다. 한쪽만 참는 관계는 결국 참는 사람의 마음이 병들어가는 관계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도 다르지 않습니다. 동료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매번 자신의 일을 미루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동료들도 시간이 지나면 그 도움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되고 어느 순간 그 사람의 능력이나 헌신은 잊혀진 채 그저 만만한 사람으로만 남게 됩니다. 반면 자신의 몫을 분명히 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기꺼이 돕는 사람은 오히려 더 큰 신뢰와 존중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 다 받아주는 사람보다 자신의 기준이 분명한 사람을 더 존중하는 법입니다. 친구 관계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언제나 먼저 연락하고 언제나 먼저 맞춰주는 친구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리를 당연하게 여겨주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자신의 삶의 중심을 두고 필요할 때 진심으로 곁을 지켜주는 친구는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집니다. 사람 사이의 거리는 가까울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적당할 때 가장 오래 지속됩니다. 너무 가까워서 서로의 경계가 사라진 관계는 결국 한쪽이 다른 한쪽을 함부로 대하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친밀함은 거리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더 참고 내가 더 맞추면 관계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한쪽의 인내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존중으로 유지되는 것입니다. 한쪽만 계속 참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계가 찾아왔을 때 참아온 사람의 마음속에는 억울함과 상처만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참는 법이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고 서운하면 서운하다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주는 방법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배려는 결국 상대에게 닿지 못한 채 나 혼자만의 감정으로 남게 됩니다. 사람은 말하지 않으면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해도 마음을 읽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관계에 무리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나의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다른 사람도 온전히 배려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신이 채워지지 않은 채로 남을 채워주려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상대도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나 자신을 먼저 돌보고 그 여유로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지치지 않고 오래도록 따뜻함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지키는 일은 이기심이 아니라 오래도록 사랑하기 위한 지혜입니다. 사람이 존중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스스로에게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자연스러운 위험이 생깁니다. 그 위험은 크게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사람들로 하여금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반대로 남의 시선과 평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맞추려는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을 잃고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는 사람은 아무리 착해도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중심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고 중심이 없는 사람을 가볍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착함과 함께 단단함을 길러야 합니다. 착함이 마음의 온기라면 단단함은 그 온기를 지켜주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이 없는 온기는 흩어져 사라지고 말지만 그릇이 있는 온기는
오래도록 따뜻함을 간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따뜻한 마음을 담을 단단한 그릇 하나를 스스로 마련해야 합니다. 그 그릇은 다른 누구도 대신 만들어줄 수 없습니다. 오직 나 자신의 결심과 연습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순간에도 나의 감정을 존중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순간을 그냥 넘기지 말고 나의 마음을 정중하게 표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표현들이 쌓여 결국 나를 지키는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존중받는 사람과 무시당하는 사람의 차이는 결국 아주 사소한 순간들에서 갈립니다. 누군가 무리한 부탁을 해왔을 때 존중받는 사람은 잠시 생각한 뒤 담담하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반면 무시당하는 사람은 거절하면 관계가 나빠질까 두려워 마음에도 없는 승낙을 하고 돌아서서 후회합니다. 그 후회가 쌓이고 쌓이면 결국 마음속에는 억울함만 남고 그 억울함은 언젠가 반드시 폭발하거나 혹은 서서히 관계를 망가뜨립니다. 그러므로 순간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대답을 하는 습관부터 바꾸어야 합니다. 당장은 조금 불편해도 솔직한 대답이 오히려 관계를 오래도록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거절하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 더 오래도록 신뢰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승낙에는 진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예라고 말하는 사람의 승낙은 힘을 잃지만 때로는 아니요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의 승낙은 그 자체로 신뢰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거절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거절하지 못하는 습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또한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낮추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별거 아니라거나 저는 그냥 이런 사람이라거나 하는 식으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버릇을 가진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에게 나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신호를 주는 셈이 됩니다.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태도를 만들며 태도는 결국 관계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스스로를 낮추는 말버릇부터 조금씩 고쳐나가야 합니다. 겸손함과 자기 비하는 다릅니다. 겸손함은 자신의 가치를 알면서도 드러내지 않는 것이고 자기 비하는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진짜 존중받는 사람은 겸손하되 자기 비하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깁니다. 아무 때나 불러도 나오고 아무리 늦은 시간에도 응답하는 사람은 편리한 사람은 될 수 있어도 존중받는 사람은 되기 어렵습니다. 자신의 시간에 분명한 기준을 두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오히려 더 신중하게 다가서고 더 소중하게 대하게 됩니다. 사람은 얻기 쉬운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을 소중히 여기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을 밀어내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시간과 마음에도 가치를 두라는 뜻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관계를 잃을까 두려워 자신을 잃는 선택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나를 잃는 순간, 그 관계는 이미 병들기 시작한 관계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나를 지키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관계이지, 나를 버려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닙니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매번 나를 지워야 한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관계 속에서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나 자신이 나를 지키는 법을 몰랐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제는 그 반복을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지키는 연습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간마다 나의 감정을 확인하고 그 감정을 정직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조금씩 쌓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서툴고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그 서투름조차도 나를 지키기 위한 소중한 과정입니다. 사람은 완벽하게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나서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면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배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표현 하나씩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작은 시작들이 결국 당신을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따뜻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오래도록 세상에 남으려면 그 따뜻함을 지킬 힘도 함께 필요합니다. 당신의 착함이 상처가 아니라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배려가 희생이 아니라 나눔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누구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단단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줄수록 무시당하는 진짜 이유와 존중받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결국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나 자신을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하나의 진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남을 먼저 배려하기 전에 나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남을 먼저 채워주기 전에 나의 그릇을 먼저 단단히 다져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지키는 사람만이 오래도록 따뜻함을 잃지 않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과 인정은 나를 버리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면서 얻는 것이어야 진짜입니다. 나를 버리고 얻은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공허함으로 되돌아오지만 나를 지키며 얻은 사랑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누군가에게 웃어줄 때 그 웃음 속에 당신의 진심과 함께 당신의 자존감도 함께 담기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배려를 베풀 때 그 배려가 당신을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누군가 당신의 따뜻함을 당연하게 여기려 할 때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당신의 마음을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존중받는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이상합니다. 당신이 아무 말 없이 참을 때는 당신을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 한마디, 조용한 말 한마디가 사람의 태도를 완전히 바꾸기도 합니다.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화를 내는 사람이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의 감정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품격을 잃지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한마디, 은근히 낮잡아 보던 눈빛, 그리고 당신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삼켜야 했던 그 침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날 이후 당신은 오래도록 그 장면을 되짚었을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어야 했는데, 그때 이런 표정을 지었어야 했는데 하고 수없이 되뇌었을 것입니다. 그 밤 이불 속에서 홀로 삼켰던 서러움을 아직도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서러움은 이제 당신을 아프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함에 있어 너무 맑으면 곁에 아무도 남지 않고 너무 흐리면 자기 자신을 잃는다고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남에게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남을 밀어내지 않는 법을 압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목소리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마음이 흔들리면 말이 거칠어지고, 말이 거칠어지면 오히려 상대에게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깊은 사람은 무시를 당한 순간일수록 목소리를 낮추고 표정을 가라앉힙니다. 흔들리지 않는 표정 하나가 이미 수많은 말보다 강한 대답이 되기 때문입니다. 삼가고 살피는 마음을 삶의 중심에 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함부로 풀어놓지 않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얕잡아 볼 때 그 즉시 반응하지 않고 잠시 마음을 살피는 여유를 가진 사람은 이미 상대보다 한 걸음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상대의 손바닥 위에서 춤을 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침착함을 잃지 않는 사람은 상대가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 깊은 나무 앞에서 상대는 오히려 스스로 초라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자리에서도 자신을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람의 품격이 상황이 아니라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압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수 있는 것은 당신이 가진 것이 적어서가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을 때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그 누구도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합니다. 품격은 재산이 아니라 태도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뜻을 세운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분명한 사람은 누군가 던진 가벼운 말 한마디에 걸음을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오래 흔들리는 사람은 대개 자신이 가야 할 방향을 스스로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뜻이 분명한 사람은 그 말을 흘려보내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걷습니다. 그렇다면 무시하던 사람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한마디는 무엇인지 이제 함께 그려보겠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반박도 날카로운 되받아침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아주 짧고 담담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 한마디 안에는 분노도 없고 애원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상대와 똑같은 자리로 내려가지 않겠다는 단단한 거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상대는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그는 당신이 흔들리기를 기대했지만 당신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 앞에서 무시하던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느끼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경솔한 말에 일일이 응답하는 것은 스스로를 그 사람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일입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같은 크기의 말로 맞서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그 사람과 같은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라는 한마디로 응답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인정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스스로의 자리를 지켜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품이 있는 승리입니다. 소리 없이 이기는 것, 그것이 진짜 강함입니다. 타인의 무례함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부족함이 아니라 상대의 미숙함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더 이상 무시당했다는 사실에 오래 아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담담히 흘려보내며 자신의 시간을 지켜냅니다. 상대의 무례함에 마음을 내어주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응답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지혜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추운 겨울 서로에게 다가가다 가시에 찔리고 멀어지면 다시 추위를 느끼는 어린 짐승들처럼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너무 가까이 다가가 설명하고 해명하려 애쓸수록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반대로 적당한 거리를 두고 담담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상처받지 않습니다. 거리는 곧 품격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어줍니다.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다고 합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지만 결코 힘을 잃지 않습니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웅덩이를 만나면 채우며 끝내 바다에 이릅니다. 무시를 당했을 때 그 자리에서 맞서 싸우기보다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는 사람이 결국 더 멀리 갑니다. 부드러움은 약함이 아니라 가장 강한 것을 이기는 힘입니다. 무시하던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말이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서 있는 당신이 있을 것입니다. 굽은 나무는 제목으로 쓰이지 않기에 베이지 않고 오래 살아남는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무시와 비난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에게 이용당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는 건 역시 하나의 힘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가 상처받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기대에 응하지 않는 순간 상대는 스스로 허공에 대고 소리친 것과 같아집니다. 깊은 마음을 지닌 사람은 다투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는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으로 맞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무시하는 말 앞에서 감정으로 맞서면 결국 감정 싸움이 되어 승패를 가리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담담한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은 다투지 않고도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승리는 소리 없이 이루어집니다. 남의 허물을 듣더라도 마치 가장 소중한 이름을 들은 것처럼 귀로는 듣되 입으로는 옮기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이는 곧 함부로 말을 되받아치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무시하는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의 충동을 참아내는 사람이 결국 더 단단한 사람으로 남습니다. 참는다는 것은 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품격을 지키는 가장 어려운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개 그것은 상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가 반응해 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무시하는 사람은 상대의 흔들림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흔들리지 않으면 그 무시는 애초에 목적을 잃어버립니다. 마치 허공에 던진 돌멩이가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과 같습니다. 무시하는 사람이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반박이 아니라 무반응입니다. 반박은 오히려 자신이 옳았다는 확신을 심어주지만 담담한 무반응은 자신이 던진 말이 얼마나 가벼웠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음이 깊은 사람은 상대의 무례함에 큰 목소리로 맞서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표정의 변화조차 보이지 않은 채 자신이 원래 하려던 일을 계속해 나갑니다. 이 침착함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길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순간을 참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을 한 번, 두 번 넘기다 보면 점점 더 단단한 마음의 뿌리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뿌리가 자랄수록 사람들은 더 이상 당신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 앞에서는 스스로 말을 아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존중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존중은 애원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가 시간과 함께 쌓여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눈앞의 무례함에 일일이 응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참아낸 그 침묵 하나가 내일의 존중으로 돌아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한마디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말을 던졌을 때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라고 짧게 답한 뒤 더 이상의 설명을 덧붙이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짧게 선을 긋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짧은 말들 속에는 상대의 무례함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상대는 당신에게서 감정의 동요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앞에서 상대는 오히려 자신이 던진 말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한마디가 힘을 갖는 이유는 그 안에 원망도 애원도 없기 때문입니다. 원망은 상대에게 다시 힘을 실어주고 애원은 자신의 자리를 낮추는 일입니다. 그러나 담담함은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채 자신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존중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무례함조차 스스로 힘을 잃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크고 작은 무시를 마주하게 됩니다. 직장에서, 가족 안에서, 오래된 인연 속에서 우리는 종종 낮잡아 보이는 순간을 겪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의견이 가볍게 무시당할 때도 있고, 가까운 가족 안에서 오랫동안 쌓인 서운함이 무례한 말로 터져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마다 언성을 높이고 감정을 소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담담한 한마디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연습을 해나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흔들리는 사람을 시험하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존중합니다. 그러므로 품격은 결국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울타리와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담담함은 단지 상대를 이기기 위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무시를 당한 뒤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되새기며 스스로를 괴롭히는 것보다 그 자리에서 담담히 응대하고 홀가분하게 돌아서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에 오래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언어가 됩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게 됩니다. 반박하고 해명하고 설득하려 애쓸수록 상대는 그 틈을 파고들어 더 깊은 상처를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침묵을 지키는 사람 앞에서는 상대가 더 이상 파고들 틈을 찾지 못합니다.
침묵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단단하게 채워진 마음입니다. 물론 침묵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자신의 마음을 분명히 전해야 할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조차 감정에 휩쓸린 채가 아니라 담담하고 정돈된 마음으로 전해야 진정한 힘을 갖습니다. 감정이 실린 말은 쉽게 잊히지만 담담하게 건넨 한마디는 오래도록 상대의 마음에 남습니다. 삶은 결국 크고 작은 말들이 오가는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 말들 속에서 누군가는 상처를 주고 누군가는 상처를 받지만 그 모든 말에 똑같은 무게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벼운 말에는 가벼운 무시로, 무거운 말에는 담담한 침묵으로 대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평온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침묵해야 할 때와 말해야 할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길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분별의 기준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지금 이 말이 나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의 품위를 지키기 위한 것인지를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말이라면 잠시 멈추는 것이 낫고 품위를 지키기 위한 말이라면 짧고 담담하게 전하는 것이 낫습니다. 오래도록 마음에 쌓인 서운함과 억울함은 결국 몸까지 상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무시당한 순간을 오래 붙들고 있는 것은 상대를 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벌하는 일이 됩니다. 담담한 한마디로 그 순간을 흘려보내는 사람만이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함께 지켜낼 수 있습니다. 위험이란 큰 소리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흔들림에도 무너지지 않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억울함을 일일이 해명하기보다 묵묵히 자신의 소임을 다하는 것으로 답을 대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를 무시하던 이들은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증명하는 사람 앞에서는 시간이 흐른 뒤 그를 함부로 대하던 이들조차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침묵으로 저항하는 것 또한 굴복이 아니라 가장 강한 형태의 저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오래도록 이름을 남긴 이들은 하나같이 말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자신을 증명해왔습니다. 결국 무시하던 사람조차 함부로 하지 못하게 만드는 한마디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말은 짧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단단하면 그 어떤 무례함도 힘을 잃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말을 쏟아내어도 그 안에 흔들림이 있다면 상대는 오히려 더 크게 당신을 흔들려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부터 누군가 당신을 낮잡아 보려 할 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담담한 침묵과 짧은 한마디를 마음속에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세상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당신을 만들어가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이 태도는 다르지 않습니다. 오래된 부부일수록 서로에게 함부로 말을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익숙함이 존중을 대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잊은 채 가까운 사이일수록 배려가 사라져도 괜찮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무례한 말 앞에서도 감정으로 맞서기보다 그 말은 서운했습니다 라고 담담히 자신의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걱정을 잔소리로만 여기고 함부로 말을 자를 때 부모가 감정적으로 맞서기보다 조용히 너의 생각을 존중한다 라고 답하는 순간
오히려 자식은 스스로의 태도를 돌아보게 됩니다. 직장 안에서도 이 원리는 그대로 통합니다. 상사의 부당한 지적 앞에서 즉각 반박하기보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짧게 답하는 사람은 감정 소모 없이 자신의 품위를 지켜냅니다. 오래된 친구 사이에서도 무례한 농담이나 가벼운 무시가 반복될 때 웃어 넘기기보다 그 말은 나에게 상처가 됩니다. 라고 담담히 밝히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한 우정을 오래 지켜냅니다. 이렇듯 관계의 종류가 달라도 흔들리지 않는 담담함이라는 태도는 언제나 같은 힘을 발휘합니다. 살면서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서는 크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진짜 강함은 맞서 싸우는 데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바위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위가 파도와 맞서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위는 그저 그 자리에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치는 것은 파도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하는 말과 태도는 결국 파도와 같아서 흔들리지 않는 사람 앞에서는 스스로 힘을 잃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지난날의 무시와 서운함이 있다면 그것을 더 이상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일은 이미 지나갔고 그 사람의 말은 이미 힘을 잃었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그저 담담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려 할 때 화내지 않고 애원하지 않고 다만 짧고 단단하게 응대하는 사람이 되면 됩니다. 그 태도 하나만으로 당신은 이미 그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무시와 상처는 대부분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에 며칠을 아파하고 어떤 사람은 그 말 한마디를 조용히 흘려보내고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파하며 흔들리던 사람과 담담히 흘려보내던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생겨 있습니다. 흔들리던 사람은 여전히 그 말에 얽매여 있지만 흘려보내던 사람은 이미 훨씬 더 멀리 나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연습해야 할 것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조용한 훈련입니다.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오늘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 작은 다짐이 쌓이고 쌓여 어느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예전에 당신을 함부로 대하던 사람들조차 더 이상 당신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갑자기 착해져서가 아니라 당신이 더 이상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조용하면서도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큰 소리 없이, 다툼 없이, 오직 흔들리지 않는 태도 하나로 만들어지는 변화입니다. 품격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순간부터 담담함을 연습해 나간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당신 주위에는 당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사라지고 당신을 진심으로 존중하는 사람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인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조용하고도
확실한 지혜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돌아보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은 큰 시련이 아니라 작은 무시와 서운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작은 순간들이 쌓여 오늘의 당신을 만들어 왔듯 이제부터 쌓아갈 담담함 또한 앞으로의 당신을 새롭게 만들어갈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당신에게 친절하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누군가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려 할 것이고 또 누군가는 당신의 마음을 시험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에게는 그 모든 순간을 담담히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이 있는 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말 한마디에 오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당신에게 이 조용한 진실이 오래도록 마음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다시 누군가 당신을 함부로 대하려 할 때 오늘 이 시간을 가만히 떠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이미 흔들리지 않는 법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시하던 사람도 함부로 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흔들리지 않기로 결심한 당신 자신입니다.